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부식 79회차 국내 축구 K리그 총 5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상성에서는 김천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비를 견고히 하고 후반에 승부를 보는 식의 운영이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전전에서도 교체로 들어간 최기훈이 2골에 모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대구를 상대로는 최근 상당히 고전하는 흐름이긴 하나 이는 대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서는 특징을 가졌던 시절이며 오히려 현재는 대구가 공격적이라서 김천이 상대하기 좋습니다. 박창현 감독 부임 이후에 대구는 꽤 에너제틱하고 공격적인 팀이 되었습니다. 울산을 상대로도 주도권을 쥐려고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문전에서의 처리가 미숙한 편이라서 공격력의 기복이 상당한 편입니다. 오히려 울산이 템포를 늦추고 중앙을 막아버리자 대구가 별다른 수를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선수비 후역습에 강한 김천을 상대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김천이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비와 역습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대구가 꽤 공격적인 스타일로 변모를 한 모습이지만 결국 문전에서의 결정력에서는 미숙함을 자주 드러내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비를 뚫지 못해서 고전하다가 오히려 대구가 역습에 한 방을 얻어맞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김천 승을 추천드립니다. 김두현 감독의 잠그기 전술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최하위에 랭크되면서 일단 승점을 따겠다고 나섰지만 여전히 수비진이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탓입니다. 홍정호가 여전히 7월까지 나올 수 없는 가운데 구자룡과 정태욱이 자주 실수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티아고가 꽤 오랜만에 골을 기록한 점은 좋았지만 4분 만에 오베르단에게 실점을 하고 또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서울이 상당히 경기력이 좋습니다. 그동안 인고의 시간을 보냈지만 김기동 감독이 전술을 한번 맞추면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가 많았기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링가드도 PK로 데뷔골을 기록했는데 스탯으로 설명이 안 되는 좋은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주는 중이기도 합니다. 변수라면 서울이 울산과 전북 두 현대가 팀들에게 약하다는 것이며 전북을 상대로는 2017년 이후로 승리가 없는데 상대가 아무리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고 하지만 징크스는 영신경이 쓰이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북이 상당히 실리적으로 운영하는 식으로 운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비진이 버텨주지를 못하면서 잠그는 것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서울이 서서히 플랜 A를 구성하면서 경기력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서울 승을 추천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천안 상대로는 우세한 흐름을 잘 잡았습니다. 김포가 수비 역습 성향으로 플레이를 하는 편이기도 했고 천안이 하프스페이스에서 보여주는 수비 능력이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포가 홈에서는 어느 정도 공세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 순간이 위기일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공세를 퍼부었지만 동점골 이후에는 다른 공격 찬스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천안은 의외로 원정에서 강세를 보이는 면모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주도하는 상황에서는 실점률이 크게 늘어나고 역습에 털리는 부분도 상당합니다. 다만 점유를 내리고 역습 성향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의외로 힘을 받는 편이며 김포를 상대로는 기본적으로 역습 성향의 상성을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상대가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의외로 승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성에서는 김포가 앞서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홈에서 타이밍을 잡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천안도 화력전에서 할 만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천안이 원정에서 역습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꽤 안정적인 경기력과 성적을 보여준다는 점을 간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부산은 잠그고 역습하는 팀에게 약합니다. 특히 양 측면 수비수들이 수비에 능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습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다만 성남의 경우는 경기 자체가 매우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홈에서 약한 부산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할 만한 요소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상대 전적도 이전 2승으로 부산이 성남을 상대로 줬습니다. 성남의 문제는 수비입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공세를 가하면서 매우 수동적인 플레이에서 벗어난 점은 좋습니다. 다만 미스가 잦은 상황이라서 상대에게 역습 찬스를 꽤 주는 편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미드필더들까지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리스크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지를 중원에서 해주기에는 미드필더의 숫자가 2명으로 부족합니다. 오버 양상에서 부산이 우세할 듯합니다.
일단 성남이 공격적으로 나서는 편이라서 부산과의 상성에서는 다소 아쉽습니다. 부산은 공격적인 팀을 오히려 선호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산의 측면 수비력에는 의문이 있지만 성남도 빌드업 상황에서 미스가 잦은 편이라서 괜히 역습 찬스를 부산에게 내줄 수 있습니다. 부산 승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공격수들의 이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이미 임대로 데려왔고 안양의 야구도 영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황선홍 감독이 현재 공격수들의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엔트리에서 공격진이 완전히 박살이 난 이상 이적생들도 팀에 들어오자마자 선발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팀 적응이라는 변수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수원이 상성에서 좋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특히 대전의 공격에는 의문이 많은 상황이고 수원의 플레이는 수비를 먼저 하고 후반에 공격을 퍼붓는 스타일입니다. 이승우뿐만 아니라 손준호도 서서히 후반부터 나오면서 폼을 올리고 있는데 전개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우세한 흐름이라고 본다. 대전이 일단 공격수들을 대거 데려온다고 해도 팀 적응이라는 요소가 여전히 변수가 될 것입니다. 수원의 특징이 수비를 1차적으로 하고 후반에 승부를 보는 것인데다가 후반에 손준호가 들어오면서 이승우와 함께 콤비네이션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좋은 징조입니다. 수원 승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부식 79회차 국내 축구 K리그 총 5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